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롱베이 교도소. 수감자 대부분이 잠든 야심한 시각에 복도를 순찰하던 교도관들은 어디선가 낯선 소리를 듣게 됩니다. 쿵, 쿵, 쿵 하는 둔탁한 소리였는데 이 소음이 들려온 곳은 2인 1실로 이루어진 한 방이었죠. 그 방에는 녹색 죄수복을 입은 수감자가 가만히 눈을 감고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수감자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든 상태였고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그냥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교도관들은 그저 코골이 소리였나 보다 생각하며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순찰을 돌던 한 교도관은 끔찍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까 문제의 깜빵에서 수감자 중 한 명이었던 프랭크 타운센드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었고 한쪽 뺨이 함몰되어서 사라져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과다출혈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용의자는 같은 깜빵에 머물던 또 다른 수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데요. 깜빵에 있던 그 샌드위치 메이커를, 일명 와플 기계 같은 거예요. 그걸 베갯잎으로 감싼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8차례나 이상 내리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들린 쿵쿵거리는 소음 있잖아요. 그 소리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죠. 도대체 그는 뭐 때문에 이렇게 처참한 살인을 저지른 걸까요? 혹시 엄청난 원한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이어 용의자의 정체가 공개되자 대중들은 다시 한번 술렁이게 되는데 그 이유로 첫 번째는 나이. 그는 78살의 고령의 노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살인을 저지른 후에 그의 태도인데 너무 쉽게 그냥 죽던데요? 라며 조금의 죄책감이나 자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것은 그가 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가볼게요. 2008년 6월 30일 오전. 호주 남동쪽에 위치한 작은 시골 도시 카우라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셸리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서둘러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에 7살 아들 그리고 5살 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야간 근무가 있는 날이면 아이들을 부모님 집에 맡기곤 했었죠. 다행히 아이들도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곧잘 따랐던 덕분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집 마당에 차를 세운 뒤 현관문으로 들어선 셸리는 어딘가 낯선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집안이 이상하게 고요했던 것인데요. 매번 아침 준비로 시끄러웠던 집안이 웬일인지 모르게 조용합니다. 아이들이 벌써 학교에 갔나? 그녀는 곧장 부모님의 침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졸고 있는 어머니 진의 모습을 발견하죠. 근데 왠지 좀 자세가 불편해 보였어요. 그래서 막 엄마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바로 아빠 존왈 씨. 그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지금 엄마가 복통약을 먹고 좀 쉬고 있으니까 그냥 깨우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는 평소처럼 딸 셸리에게 다정한 안부 인사를 건넸고 밤샘 근무로 힘들었을 텐데 내가 차를 끓여주겠다며 그녀를 거실로 안내하죠. 얼떨결에 거실로 향하던 셸리의 눈에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두 아이의 교복이었는데요. 학교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어딘가 꺼림직한 느낌에 그녀는 곧장 2층에 위치한 아이들의 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비명을 지르게 되는데 아이들은 흠뻑 물에 젖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충격은 시작에 불과했죠.
곧바로 그녀는 둔기로 머리를 강타당합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셸리.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혼란스러운데요. 그녀의 뒤에 서 있던 사람은 방금 전까지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준 아빠 존 월시였습니다. 월시의 손에는 도끼가 들려 있었으며 계속해서 딸 셸리를 마구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널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이 일이 끝나면 네 전 남편도 죽여줄게. 라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셸리는 민첩했고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훈련 경험도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집 밖으로 탈출했고 셸리는 곧장 옆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잠시 후 경찰이 출동했을 때 월시는 이미 어디론가 도주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집안에는 총 3구의 시신과 한 마리의 강아지 사체가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셸리의 2 자녀, 케빈과 제이미,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진. 한편 도망친 월시는 다음날 오전 마을에서 400km 이상 떨어진 모텔에서 발각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아침 식사를 주문했는데 마침 모텔 주인이 이 수배가 내려진 월시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고 체포된 그는 즉각 경찰서로 옮겨져 강도 높은 취조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상과 달리 그는 순순히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합니다. 그는 프랭크라고 스스로 이름 붙인 도끼가 있는데 그 도끼를 이용해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죠. 사건 당일 이른 오전입니다. 그는 도끼로 아내 진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고 그마저도 모자라 칼로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악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손자들이 곤히 잠들어 있던 2층으로 향한 월시. 먼저 5살 손녀 제이미를 깨워 욕실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미리 받아둔 욕조에 아이를 빠뜨려 익사시켰고 이후 남아있는 7살 손자 케빈의 머리를 망치로 가격하며 그 역시 욕조에 빠뜨립니다. 2 아이가 완전히 숨을 거두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월시는 다시 2 아이들을 침대로 옮겼고 마지막으로 그는 키우던 애완견마저 욕조에 빠뜨려 죽인 뒤 비닐에 감싸서 아이들의 2층 침대 바닥에 숨겨두죠. 그리고 얼마 후에 근무를 마친 딸 셸리가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평범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나 갑자기 최악의 살인마로 돌변한 것일까요? 그는 자신이 자비로운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게 무슨 소리죠? 자비로운 살인이라뇨? 평소에 아내가 건강 문제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아내를 죽여주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간병살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오랜 간병에 지친 가족들이 돌보던 일을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좀 오랜 간병에 지쳤기 때문이에요. 지난 2021년 9월 우리나라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아내를 3년간 돌보던 80대 노인이 그녀를 살해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는데 유서에는 내가 데리고 간다 라는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사 진단을 받은 남편을 돌보던 아내가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당시 재판관은 아내가 지난 10년간 남편을 간병하면서 겪었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호주의 사건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존 월시 또한 평소 아내를 간병하면서 견디지 못할 만큼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걸까요? 또는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차마 이 2눈으로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의 케이스는 간병살인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월시의 주장과 달리 당시 52세였던 아내 진은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손자들까지 돌볼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월씨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손자까지 살해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요. 이에 월씨는 아내가 죽고 자신이 감옥에 가고 나면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자비로운 살인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애완견을 죽인 것도 같은 뜻에서였다는데,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전혀 통하지 않자 또다시 말을 바꿉니다. 사실 몇 개월 전에 내가 뇌종양으로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이 같은 살인을 저질렀다는 건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물론 법원에서도 이걸 당연히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범행 당시 월씨는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정신감정 결과 가벼운 인지장애를 겪고 있긴 했지만 이것 또한 심각한 수준도 아니었죠. 즉, 그는 맨정신으로 어떠한 이유도 없이 아내와 두 손자들을 살해하고 심지어 자신의 딸까지 죽이려 든 것이었습니다. 이에 판사는 그는 가족의 신뢰를 배신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다. 어린 손자들은 할아버지로 인해 엄청난 수준의 공포를 경험했을 것이다 라며 종신형을 선고했고, 이후 그는 시드니 롱베이 교도소 노인요양원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일명 교도소 샌드위치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바로 8년째 수감 중이던 존 월씨였습니다. 피해자는 프랭크 타운샌드, 그 역시 살인 혐의로 수감되었고 5일 전부터 월씨와 같은 감방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월씨의 살해 동기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월씨를 추궁했을 때 그는 그저 프랭크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랬다 라고 대답했고, 그리고 너무 쉽게 죽었다며 오히려 허무하다는 반응까지 보였는데, 그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어떤 죄책감도 전혀 느끼지 않았고요. 살인 행위를 마치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처럼 굉장히 쉽고 가볍게 인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흉기를 내리칠 당시 무슨 생각이었냐라는 질문에는 나요? 나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근데 나 좀 전술적이고 냉정하게 일하는 타입입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의 뻔뻔한 모습에 법정의 재판관들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요. 2018년 8월, 그는 이번 사건으로 또 한 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는 끔찍한 살인마로 돌변해버리고 사랑하는 엄마와 사랑하는 내 자식까지 잃게 된 셸리. 그녀의 처참한 신경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녀는 한 인터뷰를 통해서 교도소에 있는 그녀의 아버지 월씨와 면회한 후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 라고 묻는 딸에게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라고 대답합니다. 이후 셸리는 이렇게 선언했죠. 나는 그를 더 이상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아내와 손자들을 무참히 살해한 뒤 수감된 교도소에까지 이 살인 본능을 숨길 수 없었던 희대의 소시오패스 존 월씨. 그는 그렇게 호주 최악의 살인마로 불리며 80이 넘는 지금까지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